최상목의 캐비닛이 열렸는데 좋은 폭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헌재가 결국 윤두창을 기각하기 어려운 이유 보고드립니다. 오늘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12.3 내란 사태 사흘 뒤 비공개 회의에서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기정사실이라고 발언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학과 교수는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6일 비공개 대외경제자문회의에서 최 경제부총리는 이번이 공직자로서 겪는 세 번째 탄핵이라면서 어차피 탄핵은 기정사실이라고 의외로 담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최 경제부총리가 문제는 이것이 얼마나 장기화될 것인가 라고 진단했고, 따라서 대외 부문에서 무엇을 하면 좋을지 물으셨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교수는 당시 그 말씀이 지금도 유효하다고 믿고,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은 문제 해결에 열쇠를 쥔 결정적인 것이라면서 어차피 기정사실인 탄핵을 위해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결단하시길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네, 이런 폭로가 나왔다면 아마 잼나는 선택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데, 관련해서 헌법재판관만 임명이 된다면 역설적으로 기각이 나올 수 없는 이유, 심리학적인 분석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국민들의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거란 말이죠. 지금도 막 부글부글 끓고 있으니까. 근데 기각하면 이제 끝났다 집에 가 쉬자 이럴 것 같지는 않죠. 그럴 리는 없죠. 예, 아무나 누가 봐도 폭발할 겁니다. 민심이 그야말로 대폭발을 할 거고, 아예 헌재 체제까지 혁파하겠다는 등으로 근본적인 개혁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국민들이. 내전에 가까운 상황이 벌어졌죠. 맞습니다. 예, 네, 그렇죠. 진짜로. 근데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이 복귀한다고 해도 윤석열은 사실상 정통성을 잃었어야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 탄핵 기각을 계엄 정당화를 해준 것으로 인식하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예, 그걸로 국민들한테 이건 계엄을 정당화해 준 거니까 또 때리겠다. 2차 계엄을 시도할 게 분명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거의 100%. 게다가 2차 계엄에서는 국회의원 먼저 체포하고 시작할 맞습니다. 거예요. 저도 네. 그렇게 봅니다. 1차 계엄의 실패 요인을 분석해서 2차 계엄할 경우에는 선포를 하고 군대를 동원한 게 아니고, 군대를 먼저 동원해, 이번에 배운 게 있잖아요. 그죠, 네. 국회를 먼저 봉쇄하거나 먼저 요인들을 다 체포하고 나서 계엄 선포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고, 그랬을 때 뭐 국민들이 당연히 또 이제 항쟁을 시작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대규모 공권력을 동원해서 진압하려고 하겠죠. 네, 공감합니다. 기각 시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것은 물론이고 헌재도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유일한 걱정은 이겁니다. 6명으로 가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윤석열은 미리부터 6인이란 부분을 강조하며 헌재 심리 불복을 선언할 것이 뻔하고, 그로 인해 지금으로선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최악의 대혼란이 벌어질 것입니다. 헌재가 이런 부담까지 감수하며 6인 체제에서 심리와 결정을 강행할 거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더욱이 헌재는 6인 체제에서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조차도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6인 체제에서의 대통령 탄핵 선고가 그만큼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인 체제인 지금도 선고를 망설이고 있는 마당에 4월 이후인 4인 체제로까지 추락하게 되면 선고는커녕 최소한의 심리 진행도 전면 정지될 것이 분명합니다. 거꾸로 말하면 윤석열의 입장에서는 재판관 3명 임명 무산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최대한 탄핵 심판을 지연시켜 어떻게든 4월 18일만 넘기는 것이 최선이 됩니다. 그리고 계속 시간을 끌어 이재명 대표 2심 3심을 기다리며 반격을 한다. 그게 저들의 유일한 전략입니다. 웃기는군요. 이게 통할까요? 저들이 계속 이렇게 정신승리로 나아가 결국 국짐과 윤석열 둘 다 동반 파면하길 간절하게 기원하며, 어날바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